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용정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론과 사례를 살펴봤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자,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계산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정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고용정대나 중소기업 고용증가와 관련되는 부분,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고용의 증가 감소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용정대와 관련되는 부분에 고용 인원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3번에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으로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재 576페이지에 상시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김막내까지 입사하고 퇴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에 탭에 보시면 근로소득 탭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록이 되어 있고 퇴사 정보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도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전년도 직전년도 관련되는 부분 직원 관련되는 정보 등록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전년도 18년도로 가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8년도 직원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직원 3사람이 있다가 18년도에 총 8명까지 물론 중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8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11명까지 변동사항 반영해 가면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용 인원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부분은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으로 그러니까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F3번 전년도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컨트롤 F3번 해서 전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년도는 18년도와 19년도 작성해서 비교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작성을 했고 18년도와 19년도 비교해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년도 3개년도를 동시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도 9기, 8기, 7기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모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3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자 수 매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산된 정보, 자, 상단 부분에 있는 과세 연도별로 해서 2020년도에 컷수를 두고 하단 부분 사원별 상시 근로 여부가 나옵니다. 백두산은 대표자 임원으로 되어 있죠. 백두산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급여 자료에 보시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병장 관련되는 부분은 복무 월수,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죠. 군대 갔다 온 친구 같은 경우에 손병장 군 복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월수 24개월 적용하다 보니까 24개월 적용하니까 나이가 28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30세니까 청년이 아니지만 군 복무 기간 차감하면 28세로 돼서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청년으로 판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막내 27살이고 자동으로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청년은 제외 근로자로 되어 있죠.
나 청년은 19년도 10월 1일 날 퇴사했습니다. 그죠? 퇴사했기 때문에 퇴사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정노인 관련되는 부분 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매월 말일자로 퇴사했으면 그 달은 포함을 하고요. 그 중간에 퇴사를 했으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퇴사했기 때문에 10월 달 근로자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박퇴사 관련되는 부분 2018년도에 퇴사했으니까 해당 사항 묻고 신입사원 신입사에서 9월 2일 날 입사했다가 4월 2일 2018년도 4월 5일 날 입사했다가 9월 2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9월 달 중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은 인원수에서 자동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죠? 박 과장 관련되는 부분 제외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박 과장 관련되는 부분 19년도에 인원수이기 때문에 퇴사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요. 재입사 관련해서 보시면 19년도 6월 5일 날 입사를 했고 나이가 43세니까 청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청년 관련해서 6월 5일 날 입사를 했고 나이가 30세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이가 29세 이하가 청년인데 어떻게 됩니까? 1월 달부터 청년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계산을 할 때 고용이 감소한 걸 계산할 때는 이 경우에는 청년이 계속 있는 걸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인원수 증가를 따질 때는 매월 말별로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력은 청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대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 우대에 박경력은 경력 단절 여성이죠. 그래서 2번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분류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년도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년도에도 나청년,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청년도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년도 관련되는 부분도 제외되어 있고 큰 문제 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고용을 고용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서식별 참고사항으로 갑니다. 서식별 참고사항으로 가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 6명 그 다음에 직전 연도 4.25명 해서 총 증가된 게 1.75명입니다. 이 상시 근로자는 1.75명이 늘었고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83명에서 1.33명 그 다음에 4.16명에서 2.91명에서 1.25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용증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청년 등의 경력 단절 여성이 청년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적용하실 때에는 4대 보험료 중에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는 60세 이상의 분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지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 인원수 파악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개인 조정에서 먼저 고용정대세액공제 쪽으로 갑니다. 자, 고용정대세액공제 쪽에 가서 자, 당해연도 공제금액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총 6명이었죠. 6명이었고요. 직전이 4.25명이었고 그래서 1.75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 비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청년 1.83명 증가했는데 직전이 1.33명이고요. 청년 증가된 부분은 0.5명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4.16명이고 직전이 2.91명이라서 1.25명 늘어났습니다. 자, 1.25명 늘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1차 세액공제 계산금액 수도권 내에서 청년이 0.5였죠. 요거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0.5명, 그 다음에 청년 등 외에는 1.25명에서 세액공제 금액 1,425만 원 1차 년도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년도로 갑니다. 2차 년도는 자, 상시 근로자 6명이고 2020년도에 6명이고 4.25명, 1.75명입니다. 자, 1.75명이고요. 그리고 1차 년도, 즉 19년도에 그러니까 감소 인원 비교를 합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 1차 년도에 상시 근로자 감소했느냐? 감소하지 않았죠. 오히려 증가했죠. 그 다음에 1차 년도에 대해서 청년 감소했느냐? 청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 때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한 번 더 적용합니다. 자, 1차 년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도 서식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년도 서식 1차 세액공제 보시면 청년 363만 원, 그 다음에 청년 외에 175만 원 있죠. 자, 요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3만 원, 175만 원에서 538만 원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년도는 아직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공제세액, 그러니까 감소했을 때 추징되는 부분인데 추징 요건은 요번에 2020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세액공제와 2차 세액공제 합계 금액인 1963만 원을 세액공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을 완료하고요. 자, 이렇게 완료되고 나면 우리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고용정대에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면 하단 부분에 고용정대로 내용을 찾아보시면 하단 부분에 있을 겁니다. 자, 고용정대 기업에 대해서 1963만 원 내용이 있고요. 단기 세액공제로 가서 고용기업에 대한 거 F2번으로 해서 코드 도움을 통해서 고용정대 기업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2020년도 단기 공제 금액 부분과 단기분에 공제하겠다라는 부분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세액공제 신청서로 갑니다. 세액공제 신청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고용정대 기업에 대해서 1963만 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세액공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366만 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79페이지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서입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현황표에서 계산했던 인원수 기준으로 등록을 합니다. 고용증가 인원, 해당 연도 청년 등 근로자 2.58명, 이때는 경력 단절 여성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1.33명 해서 1.25명 증가했고요. 자, 1.25명 증가했고 청년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 자료 등록하시면 됩니다. 청년 상시 근로자 2,880만 원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1,800만 원입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4,680만 원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요율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죠. 사회보험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단 부분에 F8 고용보험료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F8번 눌러보면 실업급여 요율이 있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150명 미만 기업으로서 0.25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7번에 사회보험료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보험 요율, 이 부분은 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재보험 요율은 그러니까 고용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산재보험료율은 0.68%로 백분율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천분율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천분율 기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분율일 때는 그러니까 6.8로 주어지겠죠. 6.8로 주어지는데 그때는 소수단위 한 자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0.68로 산재보험 적용해서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체 상시 근로자와 직전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비교해서 1.75명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75명 늘어났고 청년이 1.25명 늘어났으니까 그 차이 금액이 0.5명이 되겠죠. 비청년은 0.5명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 상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2,930만 원인데 여기에 4,68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청년 50만 원, 70만 원 있고요. 고용정대에 대해서 적용받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죠? 두루누리 지원금 5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130만 원 지원받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그 두루누리 지원금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감하는 날이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적용하실 때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차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6명에서 4.25명에서 1.75명 늘어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했냐? 감소하지 않았고요. 청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세액공제 50만 원, 70만 원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계산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정대 세액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감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작성합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 단기 세액공제 금액의 중소기업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 반영합니다.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신청서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의 8번째 탭에 있는 부분에서 세액공제 명세에서 F7 세액공제 명세 입력이라고 하는 팝업창을 통해서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누르게 되면 고용정대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